30년 전 재활용도 하지 않고 버렸던 그때 그 시절 그 많던 쓰레기는 모두 땅 속에 묻혔다. 폐기물 관리법이 1985년에 제정되면서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어떤 시설 기준들이 점점 강화가 됐는데 그 강화가 되기 이전에 설치된 쓰레기 매립지, 특히 침수소 누출 방지 시설이라든지 짐 처리 시설들이 설치되지 않았던 이런 쓰레기 매립들을 비위생 매립지라고 일반적으로 일컫습니다. 정화 처리 시설이 없어 유해 물질이 여과 없이 흘러나오는 상황. 특히 비위생 매립지에서 나온 침출수는 우리의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는데 비위생 매립지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여기 충남 태안인데요. 네네. 여기가 그 지하수가 오염된 것 같아요. 그 침출수로 보이는 빨간 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충청남도 태안으로 가는 길. 인적이 드문 깊은 산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띄엄띄엄 보이는 주택 외엔 특별한 오염원이 없어 보이는데 먼저 전화 통화를 한 주민을 만나보기로 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쓰고 있다는 김상태 씨. 그런데 1년 넘게 물을 마음껏 쓰지 못하고 있단다. 이거는 제가 여기 주변에 동네 분들이 오염됐다고 그래서 오염됐을 거라고 해서 좀 저기가 좀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게 지금 먹는 물 검사를 한 거거든요. 불소가 기준치 초과고요. 부적합 판정이라는 게 먹지 못하는 물. 저희 지금 여기 대지 이거 요 밑에 반만 빼고 다 이게 지금 임야로 돼 있거든요. 어떠한 가축도 아마 사육 제한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오염원이 아마 이게 매립지가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죠. 김상태 씨의 말에 의하면 집과 40m 남짓 떨어진 곳에 3,246제곱미터의 임야가 있는데 이곳에는 1989년부터 생활 폐기물이 매립됐다고 한다. 쓰레기 매립이 중단된 후 2004년 안정화 사업을 마쳤다는 매립지는 어떤 상태일까? 숲속 깊숙이 들어가자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물이라고 보기엔 불순물이 많이 섞인 듯 보인다. 이런 색깔 우리 이쪽 산에서는 안 흘러요. 이쪽에서 2년 전 처음 이곳을 발견했다는 김상태 씨. 태안으로 이사 온 지 4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처음에 발견할 때는 심하게 안 흘렀는데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 한 6월 달쯤인가? 서는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나오는 것까지 가물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더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기 되니까 저기 빗물이 이렇게 같이 섞여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딱 이렇게 틈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틈새. 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일반적인 토양에선 볼 수 없는 기름기 섞인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가까이서 보니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유물이 가득하다. 이렇게 흐른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고 지하수를 먹기 위해서 지하수 관정을 뚫었는데 거기에서 이게 섞여가지고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충격이죠. 말 그대로 충격이죠, 진짜. 4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마셨던 지하수는 한순간 근심덩어리가 됐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먹던 물이거든요. 이게 매립장하고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네요. 네, 그렇죠. 60한 5m? 65m? 네. 집과 텃밭, 노후를 보낼 삶의 터전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오염된 물이 흐르다 보니 의심과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올해로 귀농 6년 차. 물을 걱정하며 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하수에 문제가 생긴 후 이틀에 한 번 약수터에서 떠온 물과 태안군에서 지원해주는 생수로 생활하고 있다는데 2리터짜리 이거를 두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60개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하루에 한 병거리죠. 이런 생활하려고 귀농한 것도 아니고 요양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지금의 태안군 삭선리에 정착하게 됐다는 김상태 씨 부부.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깨끗한 환경을 더욱 찾게 됐다고 한다. 성남시에서 개인 사업을 하던 김상태 씨는 갑작스레 암 선고를 받게 됐고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부부는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철인이었던 남편이 쓰러지면서 아내는 늘 남편의 건강이 우선이다. 물은 진짜 생명이잖아요. 사람한테 생명이 물이 오염됐다는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정말 이 남편이 어떻게 완치를 하게끔 노력을 해야 되나 이런 신병이 굉장히 컸어요. 이웃집에 사는 박정웅 씨 가족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2009년부터 이곳에서 전원 생활을 시작했지만 물이 오염됐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게 우리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이에요. 와. 오빠 한 번, 지렁 언니 한 번, 지don이 나. 그리고 엄마랑 아빠는? 엄마, 아빠.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에요? 네. 여섯 식구가 되다 보니 태안군에서 지원해주는 생수로는 한 달을 버티지 못한다. 물이 바닥나면 인근 형님 집에서 물을 떠오거나 30분 거리에 있는 시내로 나가 물을 사와야 하는 처지다. 물 마시는 것도 조금 덜 마시라고 할 때도 있고 또 급하게 떨어지면 아빠가 일을 늦게 끝나는데 그때 또 시간 맞춰서 물 사오라고 한다거나 어디 가서 받아오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물 쓸 일이 많은 주방에서 걱정되고 속상한 마음은 더욱 커진다.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이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지막 헹구는 물은 반드시 약수나 생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설거지하고 이런데 또 이제 이렇게 닦는데도 이게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얗게 되질 말아야 되는데 물에서 이렇게 나온 저기 같더라고요. 이렇게 설거지한 뒤에 여기다 올려놨을 때. 생수병을 들고 욕실로 들어가는 아이들.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한 지도 1년이 넘었다. 아니야, 정말 좋은 거 같아. 그러면 안 되는데. 입에 들어가는 물을 제외하곤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써야 하는 현실. 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양만 쓰려고 노력한다. 저희가 물이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아까도 보셨다시피 부족할 때 그럴 때 저희가 가끔씩 쓸 때. 아, 양치할 때는 네. 어쩔 수 없이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좀 불안해요. 조금 아무 의심 없이 마셨던 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의문도 커져갔다. 마을 지하수에 대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기에 지난 2년간 발로 뛰며 현장 조사를 했다는 김상태 씨. 여기 있는 자료가요. 제가 이거 민원이 처음 제기된 지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이게 모은 자료인데 이 지하수 오염의 부분에 관한 그런 지하수 오염 부분과 그리고 관련 법들의 그 조항 그리고 그 공공기관에 제기했던 문제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 현재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을 주변까지 발품을 팔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 도대체가 이런 곳이 여기에 몇 군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집사람이랑 같이 다니면서 구글의 자료, 환경부의 자료, 뭐 서태한 환경운동연합 거기 자료를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이게 하고 또 주변에 가서 확인한 결과 이게 지금 이렇게 8군데가 매립돼 있더라고요. 맑은 물과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버타는 생활을 꿈꿨건만 주변에 생활 쓰레기가 묻힌 매립지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그렇게 1km 남짓 떨어진 곳에는 가로림만이 자리하고 있다. 가로림만 인근에도 쓰레기를 묻은 곳이 있다고 한다. 과거 비위생 매립지였던 이곳은 안정화 사업을 거쳐 2008년 생태공원으로 조성됐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저류조에는 침출수가 고여있다. 침출수는 정화 처리 시설로 보내주고 최종 정화된 물을 바다로 내보내고 있다는데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듯 보인다. 매립장의 옹벽 상태는 어떨까? 가까이서 보니 정체 모를 물들이 흘러나온다. 이게 당연히 이게 거기서 나온 침출수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자국이 났다서 좀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요로 이렇게 흐르니까 겨울철인데 도랑은 녹조가 낀 듯 부영향화 현상을 보인다.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아까 뭐 sak선 3리 6-74번지처럼 이렇게 유실됐거나 침출수가 흐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이거는 좀 역겨울 정도로 좀 주변 환경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태였죠. 가로림만을 사이에 두고 비위생 매립지 위에 조성된 생태공원이 한 곳 더 있다. 이곳은 잘 관리되고 있을까? 딱 구분되잖아요. 조금 전 봤던 부유물과 함께 부영향화 현상을 똑같이 보인다. 안정화 사업이 완료된 후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염물질은 왜 계속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침출수가 단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파랗게, 누렇게, 그리고 막 이끼 아닌 이끼, 그 뭐라고 할까? 내생인을 풀어놓으면은 똑같은 저런 거 비슷할 거예요. 물과 토양이 오염됐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하루하루 싸우고 있다는 주민들. 사용 종료된 매립지지만 모두 마을과 인접해 있다 보니 근심은 깊어져 간다. 그러니까 2km 안에 있는 지역이고 여기 한 1.2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간접 피해 지역이고 그리고 이 지하수의 수맥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물들이 다 이게 땅 속으로 내려가서 지하 수맥을 타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게 다 피해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물 가지고 농사지면 그 쌀 사 먹겠어요? 안 먹지. 며칠 후 보다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윤종주 충남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과 권경숙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현장을 찾았다. 마을과 가장 가까운 비위생 매립지를 둘러보기로 하는데 딱 보이죠? 제 생각에는 여기가 이물을 떠가지고서 유막이 흐르고 있고 눈으로도 육안으로도 침출수가 흐르는 게 확연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수질 검사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 그러니까 수질의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유기 오염물 얼마나 썩었는지 그 부피도 하고 나머지 하나는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약간 썩고 부패한 거는 내려가면서 다 정화가 되는데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인위적으로 자연이 정화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제기를 하시고. 근데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게 지금은 안 나오지만은 나중에라도 이게 나온다고 치면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험이 요인이 있는지를 그렇죠. 확인하려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필요하잖아요. 놈인지 아닌지부터 일단 확인을 하시고. 근데 지금 이번에 문제 없다 하면은 군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완전히 손 뗄 거라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관리감독은 태안군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민원을 받아서 이게 오염원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좀 규명을 하고 그 이후에 이게 침실수들이 나오지 않도록 보강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태안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계곡물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상황. 그렇다면 김상태 씨가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 이게 꼭 지하수를 오염시켰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저 지금 관정이 있다고 하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이 근방에 있는 지하수의 오염도도 조사를 해서 여기서 추출된 그 화학 물질의 그런 오염 물질의 성분과 유사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위에 지하수를 얘가 또 오염시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좀 다각적인 공간적인 조사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2년 가까이 근심 속에서 생활하는 주민들. 태안군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있다고 하면은 중금속이 높아야 되걸랑요, 기준치 이상이. 근데 그거는 불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쓰레기 매립장하고는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그럼 지하수를 못 먹으니 민원인한테 상수도를 1억 5천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를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자기 동의 없이는 상수도를 설치를 못하게 했어요. 그거는 군에서 원래 놔준다고 했었어요.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놔준다고 했었는데, 근데 저희는 그게 우산이 아니고 상수도를 놓으면 뭐예요? 그 불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원인부터 제거해달라고 저희가 반대를 했던 거예요. 상수도를 설치하면 불편했던 생활은 일부분 나아지겠지만 불안감은 늘 안고 가야 할 숙제로 남는다.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커갈 수 있도록 명확한 오염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른의 몫이 아닐까. 이게 애들은 진짜 미안한 거예요. 이게 그냥 집에만 있어야 하고 그런 게 가장 안 좋죠. 그거 바라고 이사한 건데 애들 마음대로 떼어놓으려 달라고. 그 전에 이거 물렀을 때는 여기서 막 눈썹에도 타고 그랬어요. 언더백에서. 근데 다 이제 옛날 일이고 그전 일이지.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비위생 매립지. 해당 지자체가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지만 주민들은 이마저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 태안군이 관리하지 않았어요. 곳곳에 끊어진 배수로는 매립지에 빗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부서져 있네. 비탈면을 지지해주던 구조물도 기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여기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이게 분진 덩어리. 여름철에는 이게 이제 말라요. 마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람이 서풍이다 보니까 동으로 이렇게 날르는 거야. 날르면 이거 결론 누가 먹겠어요? 외부로 노출된 차폐막과 부유물이 잔뜩 낀 물. 이곳의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현재 지금 우리가 수질 검사, 토양 검사,
뭐 침실수를 갖다가 이제 모아가지고 환경관리센터에서 이송하는 곳은 생태경은 그 한 개소예요. 다른 곳은 그러면은 이제 매립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그런 조사를 하지 않으셨나요? 네. 다른 곳은 할 그 데가 없습니다. 그쪽만 있지. 만약에 침실수가 흐르고 문제가 있었다면 어촌계나 그 주변에 있는 사시는 분들이 벌써 문제 제기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침실수가 아니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제작진은 폐기물 매립지 전문가인 이남훈 안양대학교 교수를 만나 견해를 들어보기로 했다. 일반적인 개국수는 아니네. 그 생활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성분으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 같은데 보니까 최초에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비위생 매립지, 사용 종료 매립지라고 합니다만은 비위생 매립지 정비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비 지침은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준하는 상태의 사후 관리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분기 1회 조사를 하고 수질을 또 매립가스나 지하수도 분기 1회씩 조사를 하도록 하고 주변 토양, 가스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 단순 투기식으로 매립되어 온 비위생 매립지에 대해 지자체가 정비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1990년대 이전만 해도 생활 속에서 나온 각종 쓰레기는 외곽 지역이나 농지 등에 무차별적으로 매립됐다. 매립 쓰레기에서 배출된 침출수와 그 밖에 오염원을 관리하는 오염 방지 대책은 없었던 상황. 이후 환경부는 전국의 산재에 있는 1000여 개가 넘는 비위생 매립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밀 조사가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비위생 매립지가 많다는 사실. 별도의 정화 처리 시설이 없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식수원을 위협하기도 한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을까? 건강한 삶을 꿈꾸는 삭선리 주민들은 그것이 알고 싶을 뿐이다. 그 쓰레기 매립지는 차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 매립 당시부터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토양으로 스며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지하수까지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은 조사를 통해서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염 상태나 앞으로 정화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침실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안 한 거고, 지금은 이제 토양 검사를 하고 침실수는 토양 검사 후에 우리가 침실수 그 사항은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썩으면 흙이 된다고 믿었던 과거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던 비위생 매립지.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를 겪으면서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고 땅속에 묻었던 쓰레기들은 환경 문제와 함께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불신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정비되지 않은 비위생 매립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지자체와 주민이 협력해 우리의 땅과 물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